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수도 있는 모레 10차 변론기일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증인, 역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. 정치인 체포 명단 그 메모지를 쓴 장소와 작성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이세하 기자입니다. 모레 탄핵 심판 10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. 모레 증인신문에선 홍 전 차장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싼 대통령 측의 거센 공세가 예상됩니다. 홍 전 차장은 앞서 5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체포 대상자 명단을 급히 메모했고 보좌관을 시켜 다시 정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요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부분은 제 그 메모에다가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. 하지만 지난 13일 헌재에 나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 메모는 4가지 버전이 있다며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메모가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홍 전 차장 진술도 조 원장은 CCTV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.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. 기존 증언 내용에 거짓이 없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. 자, 방금 보신 핵심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잠시 후 제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서 엇갈리는 대목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오늘 헌법재판관과 대통령 대리인단 간에 설전도 벌어졌습니다. 헌재가 이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대통령 변호인 한 명은 가방을 싸들고 심판정을 퇴장했습니다. 김정근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대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합니다. 탄핵 심판에 나오지 않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.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,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,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심원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.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.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. 조 변호사는 마이크도 없이 계속 항의했지만 재판부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. 진술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 조사할 수 없습니다. 계속 하시죠. 이후 잠시 자리에 앉아있던 조 변호사는 가방을 싸들고 헌재 심판정 밖으로 나갔습니다.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이 곤란하다고 분명히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셨는데요.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. 참작이 되어서 증거로 채택했고 다시 논의를 원하신다면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. 반면 국회 측은 헌재 증거 채택에 별도 이의 없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.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.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합법적,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대국민 호소 목적이었던 만큼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